첨예하게 대립하는 미중 대립 속 미국의 한 보고서가 뜻밖의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만간 퇴역할 미국 전투기를 한국이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인데요. 미국의 전투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당연히 이번에도 미국 전투기를 받기를 기대했던 일본은 뜬금없이 한국이 미국의 전투기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충격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엄청난 돈을 미국에 제시해놓고도 일본은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중국군 함정을 침몰시켜야 합니다. 그의 강경한 발언에 언론 매체는 물론이고 군 관계자들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케네스 월즈바크 태평양 공군사령관의 돌발 발언은 그러지 않아도 긴장된 미중 관계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콜로라도 주 오로라에서 열린 심포지엄. 이곳에 참석한 케네스 사령관은 중국의 위협에 미국이 강경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태평양에서 미국의 힘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중국과 관련 직접적인 공격이나 적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 이런 가운데 태평양 공군 사령관의 발언은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 대만 해협을 넘어 대만 침공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이미 기정사실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실제로 미국 정보기관들과 중국 내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는 미국 싱크탱크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중 전쟁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케네스 사령관의 발언에서 전쟁 언급보다 중요한 점은 공군 병력으로 중국군 함정을 제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인데요. 현재 미국은 가장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 공군을 압도하는 전력을 보유, 이를 장기간 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령관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죠. 미국 군사매체는 이러한 발언이 과거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의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펠로시 의장을 위협하기 위해 중국군 함정이 대만과 매우 가까운 해역까지 진출한 것을 보고 공군 병력의 현대화와 첨단화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케네스 사령관이 실감했다고 하죠.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조만간 미국이 공군 병력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보일 것이라 예측했는데요. 놀랍게도 군사매체의 예견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미 공군 24회 개연도 예산안을 통해 그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미 공군은 차세대 공중 우세 전투기와 더불어 공중 우세가 가능한 드론 병력의 R&D 비용을 늘릴 것을 얘기하면서 노후화된 공군 병력의 상당수를 폐기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군 차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크리스틴 존스에 따르면 24년 회계 예산은 23년도 회계 예산보다 3.8% 증가할 것이고 금액 차원에서 93억 달러가 증가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이 전부 통과된다면 24년 공군 예산으로 2151억 달러가 사용될 전망인데요. 프랭크 캔달 공군 장관은 언론과의 자리에서 변화를 가속화하지 않으면 패배한다는 발언을 상기시키며 예산 상승은 필수 불가결한 변화라고 지적, 현재 당면에 있는 적을 암시했는데요. 당연하게도 이 적은 러시아, 더 나아가서 중국을 가리키는 발언이었죠. 미국의 계획에 충격을 받은 국가는 당연 중국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겨냥한 미국의 대규모 군비 증가와 첨단 무기 개발 선언은 중국 공산당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무기 개발 및 비대칭 전력 확보에 열을 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외에도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계획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중국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미국이 발표한 퇴역 항공기가 발단이었는데요. 총 310대를 폐기하겠다고 밝힌 항공기들 중 현역으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는 물건들이 있을 뿐 아니라 개조하거나 사업을 통해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무기들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다급한 처지에 놓인 국가는 바로 일본인데요. 최신 무기 개발 및 첨단 무기 개발에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이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일본의 주력 전투기로 사용하고 있는 F-15J는 1981년에 도입된 전투기로 지금까지도 일본 제공권을 책임지고 있는 기종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더 좋은 스펙의 전투기들이 등장했고 F-15J는 점점 기량이 떨어지는 기종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 항공자위대는 업그레이드를 통해 현대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본 정부 단독의 의사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죠. 바로 F-15J의 기술을 지원한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기술 유출 및 여러 이유로 인해 업그레이드 허락을 내주지 않았는데요. 미국의 속내는 바로 전투기 판매에 있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는 대신 비싼 기종을 새로 판매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이었기에 그쪽 방안을 일본 정부에게 권했죠. 하지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전투기 구매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F-15J의 업그레이드는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는 사이 중국의 전투기는 급속도로 성장하기에 이르렀고 일본 입장에서는 더는 업그레이드를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중국과 지근거리에 있는 일본의 어느 정도 병력이 갖춰져야 중국과의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고 판단한 미국은 결국 최근에 일본의 전투기 현대화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 DSCA는 F-15J 68대를 슈퍼 인터셉터로 바꾸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일본의 요청에 비로소 응답했습니다. 성능 개선의 핵심은 레이사 레이더로 전자전 능력을 키우는 것. 일본 방위성은 슈퍼 인터셉터 프로그램을 통해 개량된 F-15J 전투기를 앞으로 30년 동안 유지할 계획이며 이 비용은 대략 6,465억 엔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화로 계산해보면 한 대당 약 984억 원이 소모될 예정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개량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업을 벌인다고 해도 지금 당장 개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상황. 몇 년이 지나야 비로소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대결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당장 운용할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의 주요 전투기 퇴역 소식에 일본이 다급해진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퇴역 전투기를 구입해 실전 배치할 수 있다면 즉각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퇴역하는 310대 전투기 가운데서 F-15CD 기종이 총 57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57대의 즉시 전력을 공군 병력에 추가할 수 있기에 더할 나위 없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의 기대와 다르게 이 퇴역 전투기들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는 곳은 일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한국 때문인데요. 공군 병력 확충의 필요성은 한국 역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F-15K라는 개량형 기종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섭도록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전투기를 상대하는데 있어 머릿수부터 전자전 능력까지 보강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2030년까지 첨단 A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현 주력 전투기 중 하나인 F-15K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F-15K의 메모리 용량은 물론이고 하드웨어 개선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새 전투기를 구입하기에는 재원이 많이 필요하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타겟책이 필요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퇴역 전투기가 공개되면서 물량 해결은 물론이고 이 전투기를 고스란히 한국이 받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뜻밖에도 이 해결책은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가능했는데요. 최근 미 국방부는 한국에게 탄약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업체와 미 국방부 간 탄약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국방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 공개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용 탄약으로 한국 제품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1년 가까이 지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미국에서 탄약 생산량을 도저히 맞출 수 없게 되자 한국에게 생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거래와 관련 최근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 보상을 미국이 퇴역시키려고 하는 전투기를 주는 식으로 거래하자는 이야기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투기를 퇴역하는 데 따로 비용이 들 필요도 없고 한국 입장에서는 즉시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를 바로 수입해 병력을 충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인 결정인 것이죠. 최근 날이 가면 갈수록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심해지는 가운데 한국과 여러 차례 합동훈련을 실시한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병력 확충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이 퇴역 전투기를 가져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에게 퇴역 전투기를 주는 것은 껄끄러운 상황인데요. 일본이 미국의 뒤통수를 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최대 후방국인 미국 대신에 영국 및 이탈리아와 손을 잡고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라는 중대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죠. 일본이 F-35 구입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차세대 전투기를 미국의 손을 빌리지 않고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인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항공 전력의 도입부터 운영까지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점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행동은 배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의 주요 거점으로 취급해서 F-35 구입도 허가해줬고 F-15J의 개량도 허락해줬는데 일본이 다른 생각을 품었다고 느낄만도 했죠. 게다가 일본 자위대 조종 실력 역시 미국이 일본에게 퇴역 전투기를 주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1995년도에 있었던 F-15J 팀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모해 공중전을 벌이던 F-15J 파일럿이 실수로 동료 파일럿한테 실제 미사일을 쏴버렸던 사건인데요. 격추당한 파일럿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어처구니 없는 이 실수는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일화는 미국에도 알려져 일본 자위대 소속 파일럿들의 실력이 형편없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에 일조했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에게 전투기를 넘기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덕분에 경쟁자 없이 미국의 전투기를 손에 넣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는 대한민국에게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늘어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이 강한 공군을 바탕으로 당당히 맞설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